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밤마다 같은 침대에서 자요. 어제 밤에 봤어요. 요양원 청소 아주머니의 7살 딸이 엄마를 따라왔다가 목격한 장면. 이 한마디가 요양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67세 이정숙 할머니와 71세 한상철 할아버지. 남녀 혼용실이라니. 요양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 요양원이라는 곳, 그리고 황혼의 사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뜨릴 실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이정숙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햇살 좋은 요양원 입구에 섰습니다. 67세. 퇴행성 관절염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그녀의 선택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막내딸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짐 되기 싫어서 내가 선택한 거야.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큰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둘째 딸네 집에서 손자들이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던 말. 그 모든 것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정숙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제가 담당 간호사 김미영입니다. 30대 초반의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피곤함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지금 여성실이 만실이라. 미영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임시로 며칠만 혼성실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커튼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요. 301호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담배를 끄는 사람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커튼 너머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기침 소리. 한상철 어르신,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미영이 커튼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 네. 굵고 무뚝뚝한 목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 남편은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가 식당이고요. 저기가 물리치료실. 미영이 요양원을 안내했지만 정숙의 머릿속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나. 저녁 6시 식당. 정숙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관절염 때문에 손이 떨려 식판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아이고, 이 젊은 분이 벌써부터 이러시면 어떡해요. 주방 아주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와서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상철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가 정숙에게 새 식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익숙해질 거예요. 한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낯선 냄새. 그리고 커튼 너머에서 들리는 남자의 숨소리. 내가 남자랑 한 방에서 자다니. 평생 보수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한상철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 그녀가 깰까 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의외로 배려심이 있네. 정숙은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가 오네요. 정숙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관절 아프시겠네요. 한상철의 대답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물리치료실에서 뵀어요. 무릎 치료 받으시더라고요. 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상철입니다. 71살이에요. 이정숙이에요. 67살이고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됐어요. 심장 수술하고 혼자 있기 불안해서 왔죠. 일주일째 되던 날. 정숙은 허리 통증으로 밤새 끙끙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열리더니 한상철이 파스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효과 좋아요. 어머 이런 걸. 제가 붙여드릴까요? 혼자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한상철의 손은 거칠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동안 정숙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고 3년 누군가의 손길을 받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어요. 한상철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점장까지 했죠.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35년 동안. 아, 그래서 말씀을 참 곱게 하시는구나.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한상철은 5년 전 아내를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지만 모두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도 안 와요. 비행기 표가 비싸다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물리치료실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물리치료사가 정숙의 무릎을 너무 세게 구부렸습니다. 아,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참으셔야 나아요. 이 정도도 못 참으시면 어떡해요. 젊은 물리치료사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상철이 물리치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치료 중이에요.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지금 환자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하는 겁니까? 한상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르신이 뭔데 참견이세요? 나는 이분의 보호자입니다. 그 말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보호자라니. 한상철은 곧바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물리치료사는 정숙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했네요. 그날 이후 요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02호 할아버지랑 할머니 사이가 수상해. 아니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제 물리치료실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호자라고 했대. 간호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설마 밤에 커튼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에이 그 나이에 무슨. 하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301호실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울고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요양원비가 부담된다며 더 싼 곳으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재산도 다 정리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데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커튼 너머로 새어나갔습니다. 정숙 씨. 한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죠? 커튼 좀 열어도 될까요? 정숙은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상철이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판기 커피예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좀 나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상철이 정숙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전화해서 요양원비 반만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애들 학원비 내기 힘들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받아들였죠. 뭐 어쩌겠어요. 내가 키운 자식인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정숙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결국. 그래도 상철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정숙 씨가 있어서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은 작았지만 함께 걸으니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 벚꽃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봄이 오면 같이 꽃구경해요. 네, 그래요. 산책을 하다가 정숙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한상철이 재빨리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요양원에서 주최하는 요리교실에 두 사람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이거 뒤집기가 제일 어려워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한상철이 프라이팬을 들어 능숙하게 전을 뒤집었습니다. 와, 잘하시네요. 혼자 살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두 사람이 만든 김치전은 요리 교실에서 가장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한상철의 작은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잘 지내지. 아들과의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정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같은 방 쓰는 이정숙 씨야. 좋은 분이지. 안녕하세요. 정숙이 인사를 하자 아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여자분이랑 한 방을 쓰신다고요? 아들이 따로 아버지를 불러내 물었습니다. 임시야. 곧 방 바뀔 거야.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내 나이에 무슨 상관이야. 그냥 친구야. 친구. 맞아요. 그래, 친구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의지하는 거지.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떠나면서 정숙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떠난 날 밤. 아들이 우리 사이를 의심하는 것 같던데요. 정숙이 커튼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생각할까요? 글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이가. 한상철의 질문에 정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친구.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어느 날 밤 정숙이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안 돼. 한상철이 놀라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꿈이에요. 그냥 꿈. 한상철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한상철은 정숙이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커튼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302호 커튼이 열려 있대. 진짜? 대놓고 같이 사는 거야?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원무과장이 직접 301호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커튼을 열어두시면. 왜요? 규정에 어긋나나요? 한상철이 물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서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것뿐인데. 원무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봄이 되자 두 사람은 요양원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심을까요? 고추도 심어요. 고추장아찌 담가드릴게요. 정숙의 말에 한상철이 웃었습니다. 정숙 씨가 담근 장아찌라면 뭐든 좋아요. 두 사람은 매일 텃밭에 물을 주고 정성껏 가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구경 와서 부러워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부부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상추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우와, 이렇게 잘 자랐네. 정숙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키운 덕분이죠. 두 사람은 상추를 수확해서 요양원 식당에 기증했습니다. 301호 어르신들이 키운 거예요. 주방장이 감동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쌈 싸 먹읍시다. 그날 저녁 요양원 전체가 두 사람이 키운 상추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정숙의 치매가 조금 진행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정숙은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점점 더 나빠질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초기라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한상철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기억 잃어도 제가 다 기억해 드릴게요. 정말요? 우리의 추억을 제가 다 간직할게요. 그날부터 한상철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숙 씨와 텃밭에 물을 줬다. 토마토 꽃이 피었다며 좋아했다. 정숙 씨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정말 맛있었다. 매일 밤 정숙과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뭐 쓰세요? 일기요. 우리 이야기 쓰고 있어요. 부끄러운데. 나중에 정숙 씨가 잊어버리면 읽어드릴 거예요. 요양원에서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국제시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중간중간 정숙이 훌쩍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이야기네요. 그러게요. 어둠 속에서 한상철이 조용히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5월 3일은 정숙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침에 눈을 뜨니 한상철이 조그만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매점에서 특별히 부탁했어요. 케이크에는 정숙 씨 생일 축하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죽고 처음 받는 생일 축하였습니다. 정숙의 딸이 오랜만에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근데 남자분이랑 한방 쓴다면서요.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임시야. 그리고 좋은 분이야. 엄마 이상한 소문 나면 어떡해요? 우리 애들도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문? 우린 그냥 친구야. 엄마 방 옮기세요. 제가 원무과에 얘기할게요. 싫어. 엄마.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뭘 잘못했어? 정숙이 처음으로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평생 너희들 위해 살았잖아.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뭐예요? 친구야. 외로운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친구. 딸이 돌아간 후 정숙은 한상철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방 옮기래요. 그럼 옮기세요. 딸 마음 불편하면 안 되죠. 싫어요.
정숙의 단호한 대답에 한상철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상철 씨랑 있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네. 우리 정말 친구일까요? 한상철의 질문에 정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철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한상철이 침대에서 일어나 정숙 곁으로 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숙 씨가 제 삶의 이유가 됐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67세와 71세.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았고 희끗한 머리가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한상철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청소 아주머니가 301호에 들어왔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두 노인을 본 것입니다. 소식은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301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잤대. 진짜? 그 나이에? 청소 아주머니가 직접 봤대. 오전 10시 두 사람은 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어르신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한상철이 물었습니다. 요양원 규정상 남녀가 같은 침대를. 우리가 부부면 괜찮습니까? 그건. 그렇죠. 하지만. 그럼 우리 부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원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없죠? 한상철의 선언에 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진심이세요? 네. 정숙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정숙도 놀랐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정숙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애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상철 씨랑 있으면 행복한데. 저녁에 한상철이 찾아왔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상철 씨. 하지만 진심이에요. 정숙 씨와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상철 씨. 네.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우리 결혼해요. 한상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극명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71살에 무슨 결혼이에요. 한상철의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정숙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의외로 요양원 어르신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 됐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간호사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두 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2024년 7월 15일 요양원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요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흰 블라우스를, 한상철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신부에게 입맞춤을 하세요. 누군가 외쳤고 두 사람은 수줍게 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301호는 이제 공식적인 부부방이 되었습니다. 커튼은 완전히 치워졌고 침대 2개를 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서로를 깨워주고 함께 세수하고 손잡고 식당에 갔습니다. 신혼부부가 따로 없네.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두 사람은 첫 외출을 했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였습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자주 나와요, 우리.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젊은 연인처럼 웃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한상철의 심장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괜찮아요. 수술하고 다시 건강해질게요. 한상철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정숙 씨, 혹시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숙이 한상철의 입을 막았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정숙 씨를 두고 갈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상철이 눈을 떴을 때 정숙이 곁에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이 한상철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울지 마요. 약속 지켰잖아요. 한상철의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매일 한상철을 부축하며 걷기 운동을 도왔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 정숙 씨가 있어서 힘이 나요. 두 사람의 모습은 요양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상철이 회복할 무렵 텃밭에 채소들이 풍성하게 익었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네요. 고추도 많이 달렸어요. 두 사람은 수확한 채소로 요양원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2025년 7월 15일. 결혼 1주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에요. 시간 참 빨라요. 요양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요양원이 유명해졌어요.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황혼의 사랑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하죠. 용기 있는 사랑이니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2025년 봄. 요양원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작년에 약속했죠. 벚꽃 구경 같이 하자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숙 씨와의 약속은 다 기억해요. 벚꽃 아래서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상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상철이요. 정숙 씨 남편. 아, 남편. 그럴 때마다 한상철은 일기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정숙 씨와 텃밭에 물을 줬습니다. 정숙 씨가 웃으면서 토마토가 우리 사랑처럼 빨갛게 익었네라고 했습니다. 일기를 듣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정숙 씨는 늘 행복했어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철 씨. 네,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정숙 씨가 저를 잊어도 제가 기억할게요. 상철 씨가 먼저 가도 제가 따라갈게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아침에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손을 잡고 걷는 것, 밤에 같은 이불을 덮는 것,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요양원도 변했습니다. 부부방을 더 만들었고 어르신들의 교제를 장려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한상철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웃는 걸 오랜만에 봐요. 정숙의 딸도 인정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두 번째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인연이 2개월 같아요. 200년은 함께하고 싶은데 다음 생에도 만나요. 약속. 한상철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오늘도 정숙 씨와 행복했습니다. 정숙 씨가 제 이름을 잊어도 제 얼굴을 잊어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매일이 첫사랑 같습니다. 매일이 신혼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2027년 현재 이정숙 70과 한상철 74은 여전히 3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정숙의 치매는 더 진행됐지만 한상철을 보면 늘 웃습니다. 이 할아버지 누구야? 잘생겼네. 정숙 씨 남편이에요. 내 남편. 그럼 좋은 사람이네. 매일이 새로운 만남이고 매일이 첫사랑입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말합니다. 두 분을 보면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매일 잊으시는데. 한상철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에요.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나요? 요양원에서도 행복할 수 있나요? 치매가 와도 사랑은 계속되나요? 이정숙과 한상철이 답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증거예요. 301호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두 노인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정숙이 한상철을 보며 웃습니다. 한상철도 정숙을 보며 웃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이도 질병도 편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충격적인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